안녕하세요. 뽀시래기 주식TV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5월 29일 날 장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지금 증시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어디로 갈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날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제 좀 지겨워요, 솔직히. 예전에 그거 같아요. 이 유로존 위기 같아요. 그때도 막 1년, 2년 끌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증시에. 목요일 날에는 코스닥이 5% 정도 빠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시 이제 29일 날 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계속 불안한 장세는 불안한 장세입니다.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3월 19일 날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세네 가지 정도 이유를 뽑아봤어요. 첫째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3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3월 16일부터 이때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공매도 금지 기간은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대략 한 9월 16일 정도까지 6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는 2008년도하고 2011년도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증시가 상승하는 두 번째 이유로 가장 최근 뉴스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을 요구했어요. 국회에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1차, 2차 추경을 했었잖아요. 23조 9천억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3차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40조 원을. 그리고 정부가 엄청 신속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을 해결하고 기업이 부도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이게 다 예전에 그 2008년도라든지 IMF 때 겪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다 이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날 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0.5%예요. 0.5% 기준금리 자체가.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0.75%를 내렸습니다. 0.75%. 그러니까 1.25%인 금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0.75%가 내려서 0.5%가 됐어요. 지금. 금리가 인하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봤자 큰 재미가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주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부동산을 계속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어요. 돈 자체가, 자금 자체가. 그리고 뭐 이제 한 또 기타 요소로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그러면은 이 백신 치료제가 나오기만 하면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요소는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증시 자금이 이게 40조예요. 40조. 투자자 예탁금이 44조입니다. 이게 44조. 저번에 3월 달 폭락이 왔을 때 이때부터 해서 계속 주식을 사려고 47조도 있었네요. 이때 4월 1일 날. 이 정도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있어요. 지금까지가 이제 증시가 상승한다는 이유고요. 어떻게 보면 증시가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그 이유로는 여기도 한 4-5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가 악화됐다. 이미 근데 이거는 3월 달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3월 폭락장으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고 경기가 악화된 거는 이미 3월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러시아, 사우디 그 유가 기름 때문에 한번 그때 유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또 증시가 하락을 한다는 이유로는 미국이랑 중국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1, 2년 저러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그 다툼 가지고는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큰데 1차 하락이 왔고 기업들이 지금 서비스업, 관광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업종도 있겠죠. 실적이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미국의 그 허츠라고 저도 신혼여행 가서 제가 아마 그 회사 거를 렌트한 걸로 아는데 그 렌트 회사인데 규모가 엄청 큰 회사인데 거기가 지금 그 부도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2008년도 같은 그런 대폭락장이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상승 이유라든지 하락 이유로 종합적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긍정적인 원래 좀 마인드라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매 금지 기간이 남아 있고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의 계속되는 부양 정책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뭐 세계 주요 나라든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안한 건 역시 미국이랑 중국이죠. 미국이랑 중국이 자꾸 저런 식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한 번 더 유행을 해서 2차적인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 부실 기업들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계속 공급을 해서 지금 살아 있는 건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한 번 더 이런 경제 셧다운이 발생한다면은 그때는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진다면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도미노 반응을 일으킬 테고, 그러면 금융까지 그 위기가 가거든요. 금융까지 영향을 받는, 금융이 한번 무너지면은 2008년 리먼처럼 되는 겁니다. 2008년. 그러면 그때는 저번 코스피 저점보다는 훨씬 내려갈 수 있죠. 훨씬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목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량한 기업, 이미 실적이 우량한 기업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적 우량한 기업들 이미 1사분기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수급 몰리는 종목, 코로나 테마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각종 정책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지금은 중장기 투자는 위험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가치 투자라든지 어떤 기업을 하나 찍어서 막 나는 이거 뭐 3년 가져갈 거야, 5년 가져갈 거야 이러시는 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좋은 종목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찾아서 짧게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0%, 20%, 30% 이익이 날 때 일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내일 일요일에는 매지원에 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